이때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상당히 분열해서 나올 것이다.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국민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할 것이다. 이번에 좌천되거나 실질적으로 수사에서 배제되어 있는 검찰 고위직 간부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가깝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결을 함께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완전히 다른 길로 접어들었다. 미래 권력에 따라서 지금 검찰 조직이 움직이고 이번에 자천을 당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설과 연결이 되어서 검찰 내부가 야당과 전혀 관계없이 검찰 내부에서 대통령실과 전면전의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 신호들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내부적으로 오히려 피튀기고 싸우면은 뭔가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네. 팝콘 각이죠, 팝콘 각. 팝콘가. 네, 네. 어디를 쓸지 모르고 예. 어떻게 될까요? 아니, 제가 전망을 해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송경호 부산고검장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네. 대통령실은 일단 진압은 했는데 이 진압의 결과가 이제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정말로 잘했다고 하느냐?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느냐?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무리수를 지금 두고 있다. 뭐 법치, 상식, 공정 이런 거 아예 없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나왔던 절대 다수의 의견은 대통령에 의해서 권력이 완전 사유화되었다. 사유화된 것이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것도 수사 못하게 하는 이것이 민심의 반발을 불러올 게 뻔한데 이것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을 막아줄 수 있는 명분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상황까지 치달았으니 야당에서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뜻을 굽히지 않는 상황, 이 상황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더 지켜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용히 끝날 일이 아니다. 전면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집권 여당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제기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22대 국회로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특검 정국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특검을 하라. 특검 해라.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고요. 전면전 계속해서 한번 하겠다는 거지.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돼버렸죠. 그 저기 보면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얘기들을 하면 그 수장이 어쨌든 바뀔 거기 때문에 복지부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검찰이 뭐 친윤 뭐 윤 대통령 쪽으로 지금 라인이 만들어졌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민심과 그 특검 포함해서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범야권이 어떤 비판이 거세지고 점점 수세에 몰린다면 결국 끝까지 복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 분명히 있고요. 네. 최종적으로는 결국 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합니다. 네. 최종적으로 패한다는 것은 이제 이원석이 팽당한다. 아니죠. 그 지금의 전주지검장 보임됐 이창수의 그 라인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토사구팽된다 네,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 라인의 검찰 인사의 특징은 윤곽은 한가원입니다. 네. 알죠? 예, 윤 대통령과 친한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 놓고 윤곽은 예.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하고 친한 사람들은 멀리 내보냈어요. 근데 다 이게 진짜 웃긴 게 참 권력 노림이라는 게 재밌어요. 처음에는 다 자기네끼리 아삼육 맞아가지고 엄청나게 친하게 해서 정말 나쁜 짓도 많이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어느 순간 이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 균열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김건희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아무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그쪽으로 뭔가 해주고 싶다 하더라도 이게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정도까지 뭔가 좀 보여진다 그러면 이거는 마음속에서 꿈틀꿈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다 이 정권이 만약에 유한한 정권이 아니라 무한한 정권이면 그래도 가겠죠. 근데 어쨌든 끝이 보이는 정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부에서 윤석열 사단으로 불려던 사람들이 먼저 배에서 뛰어내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한동훈이 이제 첫 번째 사람이고, 송경호가 그 두 번째예요. 송경호가 얼마나 예뻐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사람이란 말이죠. 어쨌든 이런 고영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고영건을 좀 집중해서 앞으로 하는 걸 좀 바라라고는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요 지금 전부 다 한동훈하고 좀 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너무한다는 얘기하면서
우리 얘기 절대 들어주진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면 우리 검찰 망한다 이런 얘기까지 사실 대놓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게 전면전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게요. 검찰 내부에서 이걸 놓고 이제 싸우고 있다. 무엇이 맞느냐, 옳으냐, 뭐 조직 논리 또는 미래 권력이냐, 현재 권력이냐, 이제 이런 것들로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가 어디에 지금 노출되어 있냐면요. 국민이나 유권자나, 네. 야, 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하겠느냐고 아무도 생각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용산은 이렇게 해버려요. 네. 이유는 김건희 여사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김건희 여사와 한게 관련돼서는 단 한 발자국도 수사에서 진척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이 가이드라인을 보고 있는 이 순간 이게 대한민국 맞아? 정권이 왜 이래? 거기다가 한 줄 더 떠서 보수 언론들 보십시오. 이걸 단순히 어제까지 어떻게 보도합니까? 그냥 검찰에서 인사했다는 거예요.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인사가 이상하냐 이상하지 않느냐 질문하지 않아요. 일단 단순 보도만 하고요. 네. 오늘 실제로 보수 언론 3개 중에서 2개는 그냥 단순 인사로 계속 보도를 하고요. 하나 정도만 야 이거 좀 이상한데 왜 이렇게 인사하지? 그걸로 끝이에요. 다수 언론은 똑같이 대통령실에서 부르는 대로 쓰니까 이걸 정말로 국민들이 모르고 넘어가느냐, 국민들이 알고 있느냐, 부글부글 끓고 있느냐. 야 이거는 정말로 말이 안 된다. 한편으로는 졌다 졌어 뭐 이런 말로, 한편으로는 더 이상 용서가 안 된다. 이거는 용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권력을 사유화하고 법을 사유화하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법을 지켜라고 한다. 그런데 거기에는 서울법대 출신을 비롯해서 날고기는 세상의 천하 인재들이 다 모여서 집단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이냐고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는데도 아무도 드러내놓고 적극적으로 문제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처럼 유튜브에서나 바깥에서 소위 말하는 지하세계에서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 이거를 노골적으로 비판하거나 평가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진 대한민국의 현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 여사 보호를 하기 위한 거대한 권력의 움직임밖에 없다. 네. 이게 얼마나 정말 우리가 참혹한 현실이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게다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이번에 임명된 송강 인천지검장, 이분이 공안통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사이가 매우 안 좋다면서요. 뭐 그렇게 들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 대신 싸울 사람을 뭐 내보낸 그렇게도 거라고. 이제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당사자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이번에는 철저하게 한동훈을 견제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하는 사람,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도 막아야 하겠다는 이 이면의 진실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막연하게 추측하면서도 혹시 이야기하면 큰일 날까 싶어서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을 인사권으로서 대통령이 사유화했다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냐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국가인지 아닌지, 이럴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인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